네, 이어서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유가 방향성에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중동발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군사카드 과연 꺼내들지 이 부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 이 수급 불안에 불을 당긴 방아쇠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세입니다. 사우디의 송유관을 겨냥한 테러 배후로 미국이 이란에 지목을 했고요. 이후에 미국은 중동 지역에 해군 항모 전단과 또 공군 폭격기를 배치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측의 반발도 심화가 되면서 이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입에 올릴 만큼 군사적인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가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중국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국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서는 지금 긴급 일합권의 정상회의를 요청한 상태고요. 또 19일에는 산유량 추가 감산을 놓고 논의에 나서게 됩니다. 단기간에 유가 급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리아 PDS의 문창우 선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간밤에 트위터를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한 단어를 내놨습니다. 이란을 향해서 종말이 될 것이다라는 강한 어조의 좀 경고성 멘트도 나왔는데요. 이 양측의 군사적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 연구원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의 상황 자체를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강력한 경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뉴스 나온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당장이라도 군사적 행동으로 갈 리스크가 사실 좀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사소한 충돌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꽤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양측의 어떤 미국이나 이란 쪽에 대한 양측의 스탠스를 보면은 사실 전쟁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을 정책 스탠스를 이제 좀 살펴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외국에서 벌여온 전쟁에서 철수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고 해주둔 미군 기지 방위비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나 한국 쪽에서도 방위비를 높여라 이런 계속 어떤 그 뉴스도 나온 바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를 보면 사실 골디락스 상황입니다. 골디락스 사실 이제 경제가 좋은데 물가는 낮은 굉장히 이제 미국 경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자체에 대한 상황을 이제 피하고를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사실 어떤 전쟁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협상 스타일이 그렇죠. 항상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나중에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그런 스탠스가 여기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나온 상황을 보면 스위스 정부 쪽에 이란 정부 쪽에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100억 간 직통번호를 제공했다는 뉴스가 왔는데 결국 대화 채널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정책 스탠스는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이 어떤 전면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 역시 이제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급등한 상황이고요. 실업률도 높고 경제 둔화된 상황인데 이렇게 양국이 군사적 이제 그 충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반응을 봐도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현재 레벨 때보다는 유가가 더 많이 좀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인 것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국제 유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유가에 대한 지금 그 전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앞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란 쪽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해서 보면 전면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사실 이란 이슈 자체가 국제 유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 이란 제재를 강화를 하면서 저희가 추정한 공급 차질 물량은 한 80에서 90만 bp입니다. 다만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하반기 증산이 이제 증산 전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이란 이제 이슈로 인해서 공급 충격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19일에 JMMC가 있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증산하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옵션을 계속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자체에 대한 이슈는 크게 이제 그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사실 최근에 어떤 리비아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좀 뉴스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리비아 내전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중동 그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리비아 쪽에서 어떤 내전 상황이 격화될 경우에는 사실 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떤 새로운 변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 하락하면서 유가도 역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역시 그 하락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공급 측면의 이슈 이외에도 수요 측면에 대한 이슈들을 본다면 사실 이제 유가 자체가 상승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뭐 군사적인 긴장감 외에도 산유국들의 공급량 조절 그리고 경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리비아 내전까지 국제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워낙에 많은 변수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요? 또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란발 지금 위기가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좀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슬람 종파 간의 대립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은 이제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누어지는데요. 수니파가 가장 큰 종파이고요. 그다음에 정통파입니다. 이쪽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인 수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니파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무슬림 90%가 이 수니파라고 하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수니파의 종주국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아파는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역시 이제 한 종파로 수니파 다음으로 큰 분파인데 이 둘은 이제 교권 문제 또는 교리 문제, 그다음에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이견 때문에 출연하게 됐죠. 그 능력이냐 혈통 우선이냐 이게 이제 주로 다툼의 어떤 그 주 재료가 됐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이슬람은 이렇게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눠져 있는데 시아파는 아까 사우디가 수니파 종족인 것에 비해서 시아파는 이제 이란, 이라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시아파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인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종주국인 사우디가 봤을 때, 정통파에서 봤을 때는 이 시아파는 약간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면서 더 비합리주의적인 신학으로 발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아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레바논도 들어가 있는데 종주국은 이제 이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이렇게 사이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고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건,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대체로 해당 국가 안에 있는 집권 종파하고 그다음에 피지배 종파 간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국가 간의 충돌 역시도 이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충돌로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그러니까 구소련, 러시아는 중동에서 서로의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어떤 분쟁이 그 지역에 있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 이권을 차지하려고 또는 이권을 차지하려고 그때마다 이제 이 양 종파 중에 한쪽을 지원하곤 했는데요. 이건 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지원했던 종파들은 달라지는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그 이슈 관련해서는 후티가 예멘의 시아파 무장단체라고 합니다. 이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드론을 띄워서 사우디 원유 시설을 공격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중동의 전운이 돌고 있는 건데요. 로이터나 알자지라 같은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했다고 또 보도를 했죠. 이 본인 후티가 사우디 유전을 공격한 데 따른 보복 공습인 셈인데 그 공습을 하면 사우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그 공격했던 그 배후에 아마 후티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슬람 종파 간 사우디와 이란,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란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미국이 작년 5월에 이란 핵합의 탈퇴 이후에
경제 제재, 그 금융 제재까지 재개를 하게 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배경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근본적인 배경은 종파 간, 그러니까 교리 대립으로 인한 갈등에 의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건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주말 새에도 분위기가 조금 더 변화가 된 것 같고 이렇거든요. 네. 현재 네네. 미국 측의 입장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작년에 이란 핵합의 탈퇴 그리고 이제 이란 제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란도 뭐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왔던 상황이고요. 이 분쟁이 전개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이제 미국도 뭐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항모랑 전투기를 전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라크 주재 자국 공무원도 미국 공무원들도 일부 철수를 시켰다고 그러고요. 정유사인 엑소모빌도 지난 현지 시간 17일, 18일 양일간 이라크 유전 쪽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중에 이라크 국적이 아닌 직원들은 다 국외로 나가라고 대피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낸다고 하면 심각한 결과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강경한 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동에서의 좀 분위기가 어떨까 좀 긴박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란도 크게 물러서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고 이렇거든요. 네. 지금 전개 상황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이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은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맞다. 북한, 중국, 그다음에 지금 이란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또 계속 뭐 이란 편 들어주면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제 여전히 미중 간의 격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대립된 양상이 글로벌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동 쪽 보시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날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이제 핵의 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에이브럼 링컨 항모 전단과 B-52 폭격기 이 전략 무기들 중동에 재배치하는 걸로 갑니다.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군사적인 긴장감도 도는 것은 사실인데요. 양국 모두 전쟁은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제 외신 주요 보도 정리해 보면 그런 식으로 모아는 집니다. 일단 그런 뭐 근거들 보시면 이란 외무장관이 17일 날 중국을 갔는데요. 거기서 국영 IRNA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은 상대도 없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도했던 12만 병력 중동 파견 군사 옵션 카드가 지금 뭐 올라왔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고요. 지금 중동 건드려 봐야 유가가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 측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무장관도 주말에 리야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미국하고 이란의 군사적인 위기 관련해서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는 중동 내에서 전쟁을 원하지도 벌이려고도 하지 않는다. 다만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란이 어떤 적대적인 어떤 전쟁을 선택해서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얘기 정도로 했고요. 그러니까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도 뭐 먼저 무력으로 이란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사우디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좀 시나리오에 대한 유력한 좀 전망은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 건지 거의 뭐 전쟁까지는 가겠냐라는 게 대다수라고 하셨거든요. 네, 여의도 쪽에서는 별 얘기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외신을 보시면 현지 시간 19일 날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뭐 이란이 싸우길 원하면 그건 이제 이란의 공식적인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미국을 협박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종전과는 좀 달라진 뉘앙스의 발언이던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유가는 지금 아시아에 들어와서 현재 배럴당 WTI 기준으로 1.34% 오른 63.76달러 나와 있고 브렌트유도 한 1.6% 정도는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사실 조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진 않아도 일단은 비우호적으로 매수 포지션 갖고 계신 분한테는 우호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경기 관련해서는 좀 비우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현재 시간 19일 날 우리는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는데 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국가를 방어하는 모든 분야에서 뭐 준비가 끝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향후 시황은 이제 미국과 이란 쪽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이제 미국이 안 그래도 좀 뭐 금리를 여차하며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유가를 자극할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유세 기간 중에 2015-16 시즌 유세할 때 보면 늘 강조했던 것이 민주당이 이쪽 그 해외에 나가서 괜히 뭐 나라 그쪽 지켜준다고 하면서 쏟아부었던 전쟁 비용들, 뭐 탈출할 때, 철수할 때, 모 국가에서 철군할 때 그 찝차라고 해야 될까요? 찝차 변형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정확하게 제가 지금 트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당 거의 하나 기준으로 뭐 수천만 원 하게 되는 그런 차들을 2,000대인가요? 2만 대를 놓고 왔다 하면서 뭐 민주당 비난했던 그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쟁 비용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 도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 입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강경하게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본인이 했던 이런 말들을 다 뒤집는 거라서 사실 이란을 만약에 치면 돈을 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뭐 그 동맹국들한테 돈을 다 받아서 가서 본인들이 어떤 돈을 받아오는 그런 상황 이런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또 명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국은 이란 강공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지금 수출량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부적으로도 약간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유가 수출량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단가라도 높이려는 의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도발을 함으로써. 근데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낸다든지 해서 제재가 더 강화될 쪽으로 본인들도 움직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무리하게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무리하게 지금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확률상으로 보면 이란하고 사우디 같은 어떤 그 이슬람 종주국 사이에 종파가 났던 그런 상황들을 전개해서 감안해 보면 국지전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도요. 미국, 이란이 뭐 예전 미국이 이라크 쳤을 때처럼 전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많은 양을 수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원유를. 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 그 중동 긴장감 나오면서 유가는 오름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론적인 설명만 드릴게요. 일단 유가 올라가면 소비재는 비우호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자본재는 일단 단기적으로도 우호적인 시황이 예상되고 뭐 역시 원론적입니다만 WTI가 이거를 반영해서 너무 단기간에 폭등이 나오게 되면 뭐 한국 시황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뭐 급락하겠죠. 비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 경기가 약간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인플레 심리까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시황이 되겠죠. 근데 좀 추이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는 이런 단발성 재료 말고 결국 주재료는 경기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수요가 큰 중국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반영이 되겠지만 시세 흐름도 결국엔 중국이 뭐 유가 흐름이라든지 글로벌 시황의 키를 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아침에 중국 시황은 선전은 한 2% 빠지고요. 상해 종합도 한 1% 일단 조금 밀려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